안녕하십니까. 저는 제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근무하는 김영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경찰 수사와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청 수사부서에서 13년간 근무하고요. 경찰서 수사부서에서 14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어, 총 경력 27년 정도 경찰 생활했고요. 다 수사부서에서만 근무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제가 빨리빨리 좀 하겠습니다. 목차를 말씀드리면 저희 경찰은 2021년 수사권 개혁이 되면서 책임수사관, 전임수사관, 전문수사관 이렇게 수사관 제도를 좀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경찰 조직에 대해서 기구 개편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서울청 광역수사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경찰서 근무 체계, 그 다음에 범죄 유형별 구성 및 추이, 살인범죄 피해자의 성별 연령 분포, 그 다음에 제가 27년 동안 사건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생각나는 사건, 여러분들도 아마 보시면 다 아실 만한 사건일 겁니다. 그거 10개 정도 한번 추려봤고요. 사례 발표도 조금 드리고, 그 다음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조직, 그 경찰 조직이 책임수사관과 전임수사관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책임수사관과 전임수사관은 일정한 수사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어느 정도의 사건을 했을 경우에 그에 합당한 수사관 자격을 주는 겁니다. 전임수사관 이상 자격이 있어야지 수사부서에 개팀장을 할 수 있고요. 책임수사관 자격이 있어야지 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수사관 자격증 중에 좀 특별한 자격이 있어가지고 저 한번 올려놔 봤는데요. 제가 강력에 주로 근무를 해가지고 강력범죄수사라든지 뭐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여기 그 위기협상 전문수사관 자격을 제가 2023년도에 따가지고 한번 이렇게 올려놔 봤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위기협상이라는 게 그 112 신고가 들어왔을 때 좀 그 협상하는 그런 그 협상 요원입니다. 전국에 아마 한 12~13명 정도 이 자격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찰 조직 그 기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과 서울청을 조금 비교했는데요. 경찰청에는 1청장, 1차장, 1본부장, 19 구간, 36과가 있는데요. 경찰청장 밑에 차장과 국수본부장이 있습니다. 차장과 국수본부장은 다 치안정감이고요. 그 밑에 국수본부장 밑에 수사국장, 형사국장, 사이버국장, 안보국장 이렇게 국장이 4분 계십니다. 그 산하에 시도경찰청이 있고요. 대표로 서울경찰청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서울경찰청 밑에 공공안전차장 1차장이라고 합니다. 수사차장 2차장이고요. 그 다음 자치차장 3차장이라고 합니다. 2차장 수사차장 밑에 수사부장, 광역수사단장, 그 다음에 안보수사부장 이렇게 3분이 계신데요. 저는 여기 광역수사단 실수사부서라고 합니다. 서울청의 실수사부서. 전국에서 수사인력 최고 많은 부서입니다. 여기 5개의 대가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5개 대가 광역수사단 밑에는 반부패수사대, 공공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 형사기동대 이렇게 5개 대가 있고요. 오늘 지금 나온 자료인데 이게 발표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시행은 아직 안 했는데 대가 하나 정도 더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광역수사단은 2020년 2월 28일 광역범죄수사대와 지능범죄수사대 이렇게 2개로 나눠졌었는데요. 그 다음에 21년 1월 1일 수사권이 개혁이 되면서 이때부터 4개 대로 나눠집니다. 반부패, 금융, 마약,
강력 이렇게 4개로 나눠졌고요. 그 다음에 22년 12월 28일 이때부터 단장이 들어옵니다. 경무관 단장이. 그 다음에 24년 현재까지 1단 5대 12개로 나눠져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개 대 중에 반부패의 그 업무는 뇌물이나 청탁, 부패에 대한 수사를 하고요. 공공범죄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 주로 여기는 아마 뭐 사건이 제가 이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무슨 사건 이러면 다들 아실 만한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금융범죄 수사대는 불법 사금융, 금융 관련된 사건은 다 금융범죄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마약은 마약이 딱 한 가지만 합니다. 마약범죄 수사대. 마지막 형사기동대, 제가 형사기동대 있는데요. 여기 형사기동대는 각종 사건 다 합니다. 강력, 폭력, 조직폭력, 그 다음에 중대재해, 의료 관련 범죄 수사. 이 외에도 뭐 사기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든지 피의자가 너무 많다든지 피해자가 너무 많다든지 이러면 저희 형사기동대로 올 수도 있고요. 저는 여기 중대재해범죄팀에 있습니다. 서울에 형사기동대에 5개 개가 있는데 지금 강남에 1개, 동작에 2개, 성산에 3개, 종암에 4개, 강동에 5개 이렇게 5개 개로 나눠져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서의 근무 체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무 체계를 보면 형사과 근무 체계입니다. 형사과에는 형사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력, 마약, 실종, 피싱 이렇게 있는데요. 형사팀은 형사 1과라고 합니다. 형사 1과는 형사팀이라고요. 나머지 강력, 마약, 실종, 피싱은 형사 2과라고 합니다. 형사 1과에서 조금 특별한 경찰서가 있죠. 방배. 형사 1과 직원이 없습니다. 2과에서 다 같이 합니다.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서초하고 방배 경찰서가 서초구에 같이 존재하죠. 그래서 아마 방배 경찰서가 인원이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과에서 다 커버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고요. 형사 2과의 강력팀을 보면 여기 지금 4개 팀이 있는 데가 있고 5개 팀이 있고 6개 팀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 서세라고 하죠. 6개 팀이 있는 데는 A급 경찰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5개 팀이 있는 데는 한 B급 정도 되고요. 4개 팀이 있는 데는 한 C급 경찰서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약팀을 보면 마약팀이 10개 경찰서에 있고 피싱팀이 9개 경찰서에 있습니다. 이 경찰서들은 마약과 피싱이 있다는 이런 경찰서들은 대부분 큰 경찰서들입니다. 서울에서. 용산, 마약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대문, 마포, 영등포, 강남, 관악, 강서, 그다음에 서초, 송파, 노원 이 정도 여기는 다 큰 경찰서들이죠. 이런 데는 다 마약팀이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유형을 한번 보면요. 현재 범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년. 이게 이제 강력범죄라든지 뭐 폭력이라든지 절도라든지 이런 범죄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요. 범죄가 늘어나는 거는 지능, 그 다음에 사이버, 그 다음에 뭐 사기 사건 다루는데, 그 다음에 마약 범죄 이런 쪽은 범죄가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형사 쪽에 관련된 제명의 범죄를 다루는 곳은 범죄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통 이제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비슷한 추세가 나올 겁니다. 이게 강남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에 대부분들 그 CCTV가 너무 많으니까 이 강력범죄, 절도범죄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살인범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인범죄는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많죠. 당연히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20대, 30대 초반까지 여성은 이때가 살인범이 많은데요. 점점 가면 갈수록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반면 남성은 20대에 많고 30대, 40대에 좀 줄었다가 50대, 60대에 좀 또 늘어납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뒤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뒤에 또 발표가 좀 못할 수 있어서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7년간 수사부서에 근무하면서 이렇게 다뤘던 사건들입니다. 탑 10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요. 대부분들 아실만한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뭐 양언이파, 그 다음에 유영철, 그 다음에 서울시 의원 청부살인 사건 대부분 다 아시죠? 예. 여기까지는 아마 다 아시는 거고 제가 기간이 오래돼가지고 자료가 저한테 남아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 했던 사건들 22년도에 제가 했던 사건 중에 분양합숙소에서 납치감금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수중간금으로 의율 해가지고 7명 근거에 6명 구속시켰고요. 게임장 보호비 명목으로 상습 공갈 사건 해가지고 45명 특정하고 44명 근거했습니다. 한 명은 지금 수배 중에 있고요. 네, 그 의정부 신세븐파 나주동학파하고 세력 다툼이 있어가지고 요거 8명 근거해서 4명 구속했습니다.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자료 이게 그 언론에 보도된 자료인데요. 한번 보시죠. 서울의 한 빌라 7층에서 한 20대 남성이 떨어져서 이틀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이 떨어진 7층 빌라 층은 20, 30대 청년 여러 명이 합숙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은 이곳에 붙잡혀 있던 남성이 탈출을 하다가 떨어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행인이 전화기를 꺼내들자 그제야 쓰러진 남성을 향해 몸을 숙이는데 응급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손에서 무언가 빼내는 모습이 보입니다. 빼낸 물건 이 부분 이 피의자 구속된 피의자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들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손과 발에서 결박했던 청테이프입니다. 떨어지고 나니까 자기네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일단 묶여있던 그 청테이프만 일단 먼저 버립니다. 빼낸 물건을 들고 빌라로 갔다 돌아와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다른 일행도 담요를 가져옵니다. 지난주 일요일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뭐가 좀 서울에 잘못된 것 같아요. 20대 남성이 떨어졌는데 아직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어디서 시작할까요? 교수님 안 나옵니까? 안 나오네요. 제약 떨어진 화면에서. 남성과 사성되던 남성들은 모두 빌라 7층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20, 30대 동영상이 안 나옵니까? 그냥 전단지를 동영상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보이고 있어요. 잠시만요. 사실 그 듣는 사람은 다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나만 안 보이는 거구나. 죄송합니다. 떨어진 남성은 며칠 전 이 집을 나왔다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지금? 다시 예, 교수님 다음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요?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20대 남성이 건물에서 추락해 수해에 빠졌다는 소식가 보입니까? 이 남성은 부동산 분양 합숙소에서 동료들에게 온갖 가혹 행위를 당했는데 도망가려다가 7층짜리 건물에서 떨어졌습니다. 김내리 기자의 부동산 분양 합숙소에 처음 발을 들였습니다. 조금 넘기겠습니다. 전단지를 배포하는 일을 합숙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2주 만에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석 달 만인 지난 4일 서울 명목동의 한 모텔 앞에서 붙잡혀 피해자 금거하는 순서입니다. 이게. 이후 삭발과 찬물 뿌리기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김 씨는 사흘 만에 다시 탈출했지만 지난 9일 새벽 수원역 대합실에서 다시 붙잡혔고 이후 목검과 주먹, 발 등으로 폭행을 당하고 테이프로 결박되게 됐습니다.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김 씨는 당일 베란다를 통해 탈출을 시도했지만 건물 밑으로 떨어져 등태에 빠졌습니다. 김 씨는 최근 의식을 회복했는데 가해자들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트라우마 증상을 보인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분양팀장 박모 씨 등 동거인 4명을 특수 중감금 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해 지난 19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함께 합숙했던 나머지 동거인 3명도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이게 그 아래 1294회에 보시면 자세히 나올 겁니다. 여기 이 사건으로 인해서 7명을 근거했는데요. 6명이 구속됐습니다. 마지막에 이게 원다인데요. 여기 이 피의자와 1피의자 분양합숙소 팀장 2명은
부부 관계입니다. 3살짜리 아기가 있어가지고 이 아기의 엄마는 불구속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기니까요.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의정부 신세분파인데요. 한번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죠. 조직원들을 동원해서 건설업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그 간부가 마약을 한 정황도 흔치 않게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발급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단독주택. 흰색 굿옷을 입은 남성이 건장한 남성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야기를 나누던 남성들은 흰옷 남성을 지하실로 끌고 내려갑니다. 다시 밖으로 나와선 얼굴 부위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지난해 9월 조직폭력배 조직원들이 건설업자 A씨를 감금해놓고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조직의 실세로 통하는 간부 오보씨는 A씨에게 스크린골프 공사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O씨는 공사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고 A씨가 거세게 항의하자 돈을 주겠다는 거짓말로 유인해 2시간 동안 간급 폭행한 겁니다. 뒤에 5천 정도가 나와서 못 받는 상황이었는데 지하실로 들고 가라. 팔 부러뜨려라. 이래두가 이제 발로 얼굴을 친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부터는 잘 기억은 안 나요. 바깥으로 풀려난 A씨는 팔이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쳤는데 보복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O씨는 조직폭력배를 수사하는 강력계 형사들에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말 O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한 조직원 등 4명을 특수 중간금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4명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1980년대부터 경기 의정부시를 근거지로 활동해온 폭력 조직 신세부파 소속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경찰이 관리 중인 신세부파 조직원 24명에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마약 전과가 있는 O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을 투약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O씨를 상대로 마약 유통 경위 등도 파악 중입니다. SBS 김국입니다. 예, 이 사건 첩보 입수하고 4개월 만에 8명 다 일망타진한 사건이고요. 검거하는 과정에서 조금 완력도 있었고 조금 힘들었던 사건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렇게 검거하면서 이 정도 완력을 쓰는 그 조폭은 못 봤던 것 같은데요. 제일 최근 들어서 조금 그렇게 좀 폭력을 쓰는 그런 조폭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거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외근 활동하다가 첩보를 입수했는데요. 게임장에서 협박 공갈해가지고 금전을 뺏는 그런 사건입니다. 서울에 있는 성인 게임장과 밥값을 내라, 약값을 내려면서 행패를 부리고 돈을 빼앗은 유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갈취한 돈이 1억 원이 넘는데 성인 게임방 업주들이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신고를 해서 두려움을 부리고 최민석 서울의 한 성인 게임장 앞 게임장 업주가 대화를 나누던 70대 남성에게 마지못해 현금을 건넵니다. 다른 날 또 다른 60대 남성이 찾아와 업주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하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은 날도 부지기수입니다. 앞서 돈을 뜯긴 지 30분 만에 또 다른 남성이 현금을 받아갑니다. 성인 게임장을 노린 남성들은 밥값이나 약값이 없다며 돈을 요구했고 돈을 안 주면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내쫓았습니다. 우리가 썰물이나 불러서 똥물들끼리도 서로 여기 있는데 그냥 잘 되고 다 알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습 공갈 등 혐의로 44명을 검찰에 넘기고 이 가운데 상습범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약 6년간 서울 소재 게임장 22곳에서 피해자 29명에게 총 1억 4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업주들이 영업에 지장이 생기거나 단속이 두려워 신고를 못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미금된 또 사람입니다. 사망을 금방. 피하기 위해 망치, 쐐기, 도끼
장기 등 별명을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별명이 적힌 장부, 이른바 똥물수첩을 확보해 대전과 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했습니다. 아직 잡히지 않은 한 명을 지명수배한 경찰은 민생 침해 범죄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3개 보내드렸는데요. 제가 이게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하는 사건이 이러한 사건들 합니다. 특히 뭐 형사기동대에서는 제가 있는 부서에서는 제명이 이제 형사과에서 하는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 했던 사건들까지 이제 발표가 끝났고요. 조금 이제 색다르게 다른 파트를 한번 좀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대부분들 아실 겁니다. 검찰개혁 4법이라고 해가지고 검찰청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 행안부 산하의 중수청,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겠다. 지금 이런 상태고요. 공소청은 말 그대로 공소유지, 공소제기 유지, 영장 청구에 대한 뭐 필요한 사항을 다루는 곳이고요. 중수청에서는 내란 외환,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마약범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기관 간의 갈등 조정, 수사 절차와 결과의 적정성과 적법성 등에 대해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검찰개혁을 4법을 지금 공지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에 따른 여론을 한번 봐봤습니다. 민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과잉 수사를 했다. 그동안 부실 수사와 공소권을 남용했다. 이렇게 이제 민변에서는 얘기를 하고요. 국무총리 산하에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둬가지고 국수본, 중수청, 공수처를 관리 감독해야 된다. 상호 견제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수사조정위원회를 둬서 수사권 경합이 발생할 시에 협의 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기타 의견으로는 국가수사청을 둬서 경찰수사와 검찰수사를 합쳐야 된다. 그동안 경찰개혁에서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나눴었는데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검경수사권을 비교해 보면 경찰청에는 국수본이 있고 검찰청에는 중수청이 있는데요. 이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수사기관은 국민 권익을 최고로 인권을 중시해야 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되며 현재와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이게 문제인 건데 마지막으로 이제 공수처가 있는데요. 공수처에는 정현원이 검사가 25와 21이 있습니다. 정원이 25인데 현원은 21이죠. 처장과 차장과 부장검사, 검사 이렇게 있고요. 수사관이 40명, 직원이 20명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범위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 그 다음에 그 직계 존속이 범한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수제기 유지 업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고위공직자라고 하면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이 산하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죠. 고위공직자에 포함되면 조금 힘들어지겠죠. 다음에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경찰청 국수본과 검찰청 중수청에서 서로 수사를 하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이 유지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마지막 제가 이거를 올린 이유가 보면 이게 균형이 유지가 되는지 유지가 될지 유지를 어떻게 해야지 유지가 될지를 한번 논의가 되었으면 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경찰청장은 직급이 장관급이 아니죠. 그렇다고 뭐 차관급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그렇고 한 그 중간급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검찰청에는 검찰청장이
검찰총장이 장관급으로 있죠. 각대 고검장이 다 차관급이죠. 9명. 그 다음에 지검장이 준차관급이 31명 있습니다. 합치면 40명이 넘어갑니다. 차관급 이상이 40명이 넘어가죠. 경찰청장 차관급이라고도 하고 뭐 한 중간급이라고도 하고 이러는데 여기서 보시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상호 견제와 균형이 유지가 될런지 조금 의문이 갑니다.